캐시 호클 뉴욕주 지사가 오늘 신년 연설을 통해 2022년 뉴욕주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3일 뉴욕시에 올해 첫 진눈깨비가 내린 데 이어 내일과 모레 이틀간 3인치에서 6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 확진율이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PCR 검사가 힘들어지면서 자가검사 키트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각종 규제에 대한 소상인들의 벌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친소상인 정책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은 아이의 NYC로 가는 열쇠입니다. 이제 5에서 11세 어린이들은 공공 실내 활동을 위해 접종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12세 이상의 모든 이들도 공공 실내 활동에 참여하려면 백신 접종을 마쳤어야 합니다. CDC 백신 카드, NYC 코비드 세이프 앱, 뉴욕주 엑셀시어 패스 또는 기타 공식 백신 기록을 반드시 제시하십시오. 귀하의 자녀와 다른 이들을 보호하세요. nyc.gov/백신파인더를 방문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가 오늘 신년 연설을 통해 2022년 뉴욕주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는 5일 오후 뉴욕주 청사에서 신년 연설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개인과 사회 전체가 황폐해졌지만 2022년은 반드시 회복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호클 주지사는 헬스케어, 주택, 재생가능 에너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뉴욕주 헬스케어 업계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 전체 노동력을 20%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헬스케어 종사자들에 대한 보너스와 임금 인상을 위해 40억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또 중산층을 위한 세금 공제와 재산세 환급 등에 대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호클 주지사는 파트타임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과 수감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신설할 계획도 소개했습니다. 이외에도 급증하고 있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10만 개의 서민주택 건설 계획도 밝혔습니다. 캐시 호클 주지사는 올 6월 예비선거에 실시되는 뉴욕 주지사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지난 3일 뉴욕시에 올해 첫 진눈깨비가 내린 데 이어 내일과 모레 이틀간 3인치에서 6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대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뉴욕시에 최소 3인치에서 최대 6인치의 눈이 내리며 보스턴 등 동북부 지역은 6인치에서 12인치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물론 노던 뉴저지, 허드슨밸리, 커네티컷주 남서부, 롱아일랜드 지역의 도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뉴욕시에는 첫눈이 내렸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진눈깨비에 불과했고 내일 내리는 눈이 사실상 첫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워싱턴 DC를 비롯한 중동부 지역은 지난 3일 눈폭풍이 몰아치면서 15인치에서 최대 25인치의 폭설이 내려 95번 고속도로가 12시간 이상 통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뉴욕주 확진율이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PCR 검사가 힘들어지면서 자가검사 키트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3일 기준 확진율이 21.4%, 뉴욕시는 21.7%, 롱아일랜드는 27.3%를 기록하면서 하루 전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고공 상태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로별로는 브롱스가 26.6%, 스테이튼 아일랜드는 25.3%, 퀸즈는 24.7%, 브루클린은 20.3%, 맨해튼은 15.1%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롱아일랜드는 나소 카운티 26.6%, 서포 카운티는 28.1%로 조사됐습니다. 또 4일 기준 뉴욕주 병원 입원 환자는 1,411명으로 지난해 5월 1일 이후 최대를 기록, 의료 시스템 마비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유사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 PCR 검사를 위해서는 최소 2~3시간, 최대 5시간을 기다리는 등 검사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등 검사소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확진 여부를 알 수 있는 자가검진 키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검진 키트가 품귀 현상을 빚음에 따라 대형 약국 체인인 월마트는 $19 88센트에 크로거는 $23 99센트로 종전 $14에서 30에서 40% 오른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퀸즈 지역 한인약국에서도 자가검진 키트를 판매하고 있지만 수요가 급증, 이번 주 들어 지난주보다 5배에서 10배가량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각종 규제에 대한 소상인들의 벌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친소상인 정책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4일 맨해튼 차이나타운의 피어 리버팍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규제에 따른 소상인들의 벌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현행 단속 규정을 보다 친소상인 정책으로 개선시키는 내용의 스몰 비즈니스 포워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뉴욕시 빌딩국, 소비자보호국, 환경보호국, 소방국, 위생국, 보건국 등 뉴욕시 6개 정부기관들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위반 규정 25가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벌금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처음 규정을 위반한 소상인에게는 단순 경고 조치만 하는 방안과 규정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나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소상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벌금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관료적 형식을 없애고 지역 경제를 튼튼하게 유지한 기업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코로나19 무증상 환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 가운데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추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4일 격리 기간 단축 논란과 관련해 추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CDC는 무증상자가 5일 격리를 끝내면 이후 최소 5일 동안 마스크를 쓰고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격리 기간 단축 지침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무증상자의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추가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CDC는 격리가 끝날 무렵 항원 검사를 받는 것이 최선의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CDC는 이날 무증상자 격리 기간을 5일로 줄이면서도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추가하지 않은 것은 과학적 증거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7개 나라의 113개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는 대부분 감염 초기 단계에 이루어진다며 5일 격리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뉴욕시 공립교 개학 첫날 출석률이 67%에 그쳐 많은 학부모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 자녀들의 등교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올해 개학 첫날인 지난 3일 뉴욕시 공립교 출석률은 67%로 학생 3명 중 1명이 결석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20년 1월 개학 첫날 출석률 84%보다 17%포인트나 낮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출석률이 낮은 것은 뉴욕시가 코로나19 검사를 강화하고 대면 수업을 고수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뉴욕시 교사노조 역시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므로 최소한 1월 18일까지는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한다고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등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유사 증상을 보여 결근하는 경우가 많아 정상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새 변이가 나올 때마다 학교 수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 철저한 대책을 세우면서 정상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뉴욕 총영사관이 발급한 코로나19 격리 면제서가 2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주 뉴욕 총영사관이 처리한 민원이 전년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민원이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로 증가한 데다 해외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서 발급 업무가 2만 건 이상 몰린 데 따른 것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4일 발표한 2021년도 민원 처리 실적에 따르면
격리면제서 발급 2만 981건을 포함해 총 6만 5,618건의 민원 업무가 한 해 동안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격리면제서 발급을 제외할 경우 연간 민원 처리 실적 건수는 총 4만 4,637건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80%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0년 대비 19.8% 증가했습니다. 여권과 비자 발급이 각각 7,942건 및 1,344건, 공증만 11,500건이 시행되는 등 대부분의 민원 업무가 팬데믹 1년차 때 급감했던 것에서 회복됐습니다. 특히 가족관계 등록과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팬데믹 이전보다도 크게 증가해 한국 방문이 어려운 데 따른 발급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작년 하반기에는 민원실내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민원 서비스 수수료 결제 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사민원 서비스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며 이웃국가 및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대북 외교적 접근에 대한 방침을 유지할 것이며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강철 같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당시에도 규탄 입장을 밝히며 외교적 접근 및 대화 방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신년 벽두부터 재개된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천명한 실용적 대북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북한은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으며 이번 발사체 발사는 신년 들어 북한의 첫 무력 시위입니다. 작년 10월 19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78일 만입니다. 미 전국적으로 보면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하루에만 100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 무려 95%가 오미크론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화이자에 먹는 약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구매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2월 26일부터 1월 1일까지 미국의 전체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95.4%가 오미크론 감염자라고 추정치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하루 감염자는 100만 명 넘게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상 거의 전부가 오미크론 감염이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도 하루 10만 명씩 쏟아지면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일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감염 확산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만 백신 접종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see, as you all have been hearing, continued rise in cases. Omicron is very transmissible variant, but you can protect yourself. Get vaccinated. 그러면서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구매량을 기존 1,000만 명분에서 2천만 명분으로 2배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먹는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more pills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and our supply is going to ramp up over the coming months as more of these pills are manufactured. 백신 접종은 더 이상 늘지 않으면서 오미크론 감염이 폭증하자 미국은 또다시 먹는 코로나 치료제부터 쓸어 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코로나의 새로운 변이가 또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분석 결과로는 오미크론보다 위협적인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변이가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가는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프랑스 지중해 감염연구센터가 발표한 새로운 변이 논문입니다. 카메룬을 다녀온 성인 1명을 통해 아이 5명과 어른 6명, 모두 12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델타도 오미크론도 아닌 새로운 종류였습니다.
기존 바이러스와 비교해 돌연 변이가 46개나 됐고 단백질 구조도 30개가 달라졌고 12개는 사라졌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변이와 비교 분석했더니 E484K, F490 등의 변이는 오미크론과 같고 오미크론의 D936H처럼 세 변이에는 D1139H가 있는데 백신 회피 가능성이 클 걸로 봤습니다. 치명성은 베타 변이 정도로 델타보다 낮고 오미크론보다 높을 걸로 예측됐습니다. 문제는 D614G와 D859N 변이가 있다는 겁니다. 치명률과 전파력이 둘 다 높은 변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전파 속도보다 빠를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세 변이 감염자 12명은 모두 지난해 11월 확진됐는데 한 달 넘도록 환자 수가 폭증하진 않았습니다. 오미크론은 일주일 만에 6개 대륙으로 퍼졌습니다. 변이는 백신 접종률이 낮아 감염이 창궐하는 지역에서 많이 출현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일부 국가의 3차 접종보다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의 2차 접종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Vaccines by a small number of countries undermined equity and created the ideal conditions for the emergence of new variants. 변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선 백신 자국 이기주의를 벗어나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배인 박경재 LA 총영사가 전격 경질됨에 따라 김영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이 LA 총영사에 임명됐습니다. SBS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경재 전 LA 총영사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공석이 됐던 LA 총영사직. 외교부는 오늘 김영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을 LA 총영사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총영사가 귀국한 지 단 이틀 만에 바로 후임이 임명된 겁니다. 일부에서는 박경재 전 총영사의 귀국이 이미 사전에 정해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 전 총영사가 지난해 말 갑질 의혹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임 총영사의 귀국과 거의 동시에 새 총영사가 임명된 것이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새로 임명된 김영환 신임 총영사는 외무고시 27회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사, 버지니아대 국제정치학 석사과정을 밟았습니다. 외교부 소속으로 주이라크 참사관과 주중국 1등 서기관, 그리고 외교부 기획조정실 조정기획관 등을 지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미국인들은 평균 62세에 은퇴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타시스 투자매니저 그룹이 45만 달러 이상 자산가 7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5세에서 40세는 평균 59세에 은퇴를 희망했습니다. 또 41세에서 56세 응답자는 평균 60세와 베이비붐 세대인 57세에서 75세 응답자는 68세를 은퇴 나이로 꼽았습니다. 은퇴하지 않은 미국인 중 83%가 은퇴 뒤에도 재정적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특히 25세에서 40세 응답자는 88%가 이같이 답해 젊은 세대일수록 철저하게 은퇴에 대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타시스 투자매니지 그룹은 최근 은퇴와 관련해 시기와 은퇴자금 필요액, 은퇴자금으로 생활 가능한 기간 등 은퇴에 관한 질문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8,5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평균 은퇴 연령이 62세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내일로 연방의사당 난입사태 발생 1주년이 되는 가운데 최근 의회 경관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주년 특별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지난 2018년 근무 시간을 조작, 초과 근무 수당만 24만 달러 이상을 받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직원에게 5천 달러 이상을 부당 수령했다며 가택연금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3일 오후 6시 45분쯤 뉴저지주 웨스트마운틴의 한 주택 뒷마당에서 곰 2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애완경을 공격하자 82세 노파가 이를 막다가 중상을 입었으며 강아지는 곰에 물려 죽었습니다.
NBC 방송 레이트 나이트 쇼 진행자 세스 마이어가 어제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번 주 방송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대했던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검찰청에 44살 여검사가 코로나19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2년 여권 지수에 따르면 한국 여권의 파워는 스웨덴, 덴마크 등과 함께 공동 3위에 오른 반면 북한은 86위로 세계 최하위권으로 조사됐습니다. 맨해튼 검찰의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 지사의 양로원 사망자 축소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알바니 검찰도 쿠오모 전 주지사의 여성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전 세계 500대 부자의 자산이 지난해 한 해 약 1조 달러 늘어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CNN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약간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8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20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43분입니다. (1월 5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